삼성화재입니다. 이런 삼성화재가 함께하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작은 준비가 어려울 땐 큰 힘이 됩니다. 늦기 전에 지금 상담 먼저 받으세요. 삼성화재 무배당 뉴 행복한 건강 파트너 암보장 플랜. 보험 계약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완료 시 자외선 차단은 물론 선명한 시야로 다양한 용도 활용까지 선글라스 구종 증정.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술이 스마트하게 한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오래, 더 낮은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처럼 편리하게 나의 투자 파트너 골드스탁론. 너무 재밌었어. 좋은 말 할 때 물어. 너 그 시간에 집에서 뭐 했어? 너 지금 웃었냐? 풍이랑 완차 봤다니까. 스카이라이프로. 왓챠와 푹을 스카이라이프에서 더 간편하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스카이라이프. 1588-8665 전화 해보던가 하면. 와우 스탁론을 만나보세요. 최저 금리 최대 5년 이용 가능. 본인 자금 최대 400%,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와우 스탁론을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W를 만나다. 와우 스탁론 문의 전화 1599-0050. 네, 2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증시 3부 마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장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지만 여전히 탄력이 둔화된 가운데 코스피는 좁은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 시장도 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후반에 힘을 내줬던 흐름과 대비로 또 오늘 다시 한번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월요일장 하루 흐름을 쭉 짚어보면 참 피곤한 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불러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발목이 잡히는 건 바로 일본이죠.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바람과 함께 유동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고 중국 쪽에서 또 지표가 나오면서 올려세우는 움직임에 우리 시장도 힘을 내주나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좀 안정되나 했는데 결국 일본과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대외 변수가 풀리질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우리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고 계속해서 탄력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내내 일정이 있는 만큼 큰 상승보다는 계속해서 답답한 장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한 주 시작 월요일장도 다소 피곤하게 움직였고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차감적으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장 과연 어디에서 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그나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텨내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이들 종목군 중심으로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정리하면서 내일 시장에 대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진단 디스트리 문호준 팀장과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 대비 코스피 시장이 선방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하루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기관의 순매수 유입으로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선방해 준 시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국내 반도체 소재 기업이나 아니면 반일 감정의 수혜가 기대되는 모나미나 손오공 같은 종목들이 테마를 끼고 급등하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는 반도체 소재에 이어서 탄소 섬유나 공작기계, 감속기 등에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일 무역 전쟁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되는 종목들의 강세장이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조이시티나 미스터블루, 롱투코리아 같은 MMORPG 게임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렇게까지 급등할 모멘텀은 아니지만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특정 업종들이 이런 강세를 띠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시장이 맞추려면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대신에 이런 빠른 손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장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2차 전지나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을 관심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 안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형 게임사의 경우에는 결국 좀 윗꼬리를 달고 상승폭을 많이 줄인 종목들이 눈에 띄고 그나마 이제 반도체 수주주들은 장 마감으로 가면서 더 탄력을 받아가면서 급등 양상,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장. 그렇다면 내일 또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 내일장 공략주는 어떤 종목 좀 눈여보고 계십니까? 네, 좀 공격적인 종목을 말씀드리기에는 이 성격이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포스코 ICT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오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가장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 첫 번째는 바로 스마트 팩토리와 부분에서 계열사인 포스코 그룹들이 2022년까지 제철소 전 공정을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자동화로 전환한다라고 보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주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해서는 전기차가 굉장히 적죠. 그것은 인프라가 아직 덜 깔려있기 때문인데 포스코 ICT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확대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목표 손절가를 잡아드리자면은 1차 목표가는 6,000원이겠고요. 손절가는 5,2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고영입니다. 지금 오늘은 좀 쉬어가지만 사실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이제 손정희 회장의 발언 이후에 시장의 주요 테마, 이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순환매에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관련주를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 물론 고영은 인공지능 부분에서 대장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동성이 크지는 않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좀 중장기 관점에서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글로벌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3D 검사 장비에 인공지능을 결합해 스마트 공장 솔루션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에 있고 2016년 말에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뇌수술용 의료 로봇 제조 허가도 획득했습니다. 올해 매출 가시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로봇도 잠시 잊혀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중요한 테마에 속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2분기 예상 실적도 발표했는데 별로 좋지는 않았죠. 전방산업 투자로 1분기, 2분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영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시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98,000원, 손절가는 84,000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 빠른 움직임에 동참하기 힘들다면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포스코 ICT와 고영을 또 공략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티스트리 문호준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일본 증시는 휴장이었고 중국 증시는 내내 좀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확실히 줄이고 상승 전환을 하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현재 이 시각에 또 탄력이 다소 주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마감을 앞둔 아시아 증시, 중국 증시를 중심으로 마감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아시아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과 중국 조금은 상반된 모습 보였었는데요. 먼저 우리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매도세 장중 208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다시 반등하면서 이후 계속 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12% 하락한 2084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닥 보시면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개장과 동시에 계속해서 낙폭 키우면서 67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었는데요. 현재는 마이너스 1.27% 하락하는 모습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시장은 해양의 날로 휴장입니다. 그러나 한일 간 이슈가 끊이지 않았죠. 특히 일본이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제외하면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전략 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의 전 산업에서 수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22일쯤 확정 결과가 날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선 계속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조금 밑돌았지만 그래도 다른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온 덕분에 낙폭을 줄였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 발표 전까지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해 1% 넘게 크게 밀렸었는데요. 발표 이후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큰 변동 없이 움직였고요. 현재는 0.35% 상승한 2,094선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중국 시장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한 전략 및 시장 분석, 교보증권 이종욱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시장 경제 지표 발표 이후에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및 주요 6월 경제 지표를 발표하면서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는데 장 후반 들어서면서는 약세를 줄이면서 낙폭을 줄이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6.2%를 나타냈는데 이 지표는 1992년 분기 성장률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6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등 양호한 성적의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시장 반전이 나왔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제 지표가 지금 혼조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랑 필수 소비재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정보기술 업종, 통신서비스 업종이 1%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침체된 시장에서 5G 관련 통신 관련 종목이 상승은 전 세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시장에는 미국 고율 관세와 글로벌 경제 성장성의 둔화에 영향을 받고 있고 향후 경제 성장률 역시 둔화될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나 이러한 경기 부양책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투자자분들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 시점에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실히 오늘 발표된 중국의 GDP 성장률이 6.2%로 전분기 6.4%에 비해서도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이종욱 연구원과 함께 중국 시장 분석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내일 예정된 주요 일정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경제 지표가 공개됐다면 내일은 우리 시각 기준 밤 9시 반에 6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휴장한 일본 시장이 다시 그리고 개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 마감 전 아시아 증시 상황과 내일 주요 일정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언더 7월 중반이었네요. 7월 15일 월요일장 마감이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분위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EL인베스트 하창봉 대표, 하나금융투자 박종환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은 내내 약보합권에서의 흐름, 좀 좁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양호합니다. 코스닥이 좀 밀려서 오늘 상대적 장이 조금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코스피 지수는 양호합니다. 예,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잡아주기 때문이고 또 종합주가지수도 0.15%면 상당히 장 초반에 이제 중국의 GDP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흔들했습니다만은 이내 만회를 했고 이제 장도 거의 11시 이후에 지수는 움직인 게 없고. 장중 내 업종 내 움직이는 종목들도 거의 11시 이후부터 다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삼성 하이닉스는 상당히 좀 강하고 현대차, 셀트리온, 특히나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피에서는 조금 시가총액이 지금 4위에 있죠. 4위, 5위에 있는데 역시나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게 코스피에는 크게 하이닉스 때문에
지수 영향 별로 미치지 않았는데 이제 셀트리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이 빠지니까 코스닥은 이내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오늘도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지금 현재 잠정으로 마이너스 57억, 47억 정도 매도입니다만은 이건 이제 전체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오늘도 대략 뭐 400억 이상 매수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의 그 전기전자 업종은 다 매수고 또 연기금도 매수기 때문에 사실 보이는 지수는 조금 약합니다만 전기전자 업종의 매수세는 좀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또 보니까 오늘 그 건설 업종하고 의약 업종은 좀 약하고 반대적으로 뭐 은행 업종이라든지 전기전자 업종은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 사실 이제 미국에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좀 이런 흐름을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좀 주춤하더니 중국 쪽에서 지표가 나오고 나서 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든 뭐 다른 지표들이 예상보다 잘 나온 데 따른 중국 증시의 상승 전환하는 흐름에 코스피 시장이 좀 올려 세우려는 움직임이 나왔죠. 상대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가 잘 버텨내주고 오늘도 역시 반도체 소재주들이 장 마감으로 가면서 더 탄력을 받아가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받쳐주면서 코스피 시장 자체적으로는 조금 수급이 그래도 풀리는 움직임, 선물 시장에서도 좀 수급이 풀리면서 버텨주기는 했는데 코스닥 시장이 1%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여실히 이제 체감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 느껴졌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여전히 지금 일본 변수에 좀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 나쁜 가운데 오늘 좀 큰 폭의 상승 보여주는 업체들 결국 다 반도체 소재주들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뭐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전부 이제 정부의 소재 육성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 사실 이제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셀리버리 같은 경우 개별 기업 이슈로 오늘 상한가 간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여전히 좀 기초 체력이 약한 가운데 그런 반도체 소재 수혜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 중소형 게임주들이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플레이위드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플레이위드가 이제 로하넴의 그런 이제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권 진입에 따른 가파른 이제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후속 주자로 뭐 룽투 코리아라든가 아니면 뭐 조이시티 이런 미스터 블루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일제히 같이 올라주는 그런 모습. 그것을 제외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역시 지난주 수목금 3거래일의 어떤 기술적 반등 이후에 지금 재차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일단 월요일 장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뭐 1% 넘는 하락, 일단 셀리버리가 상한가를 가기는 했는데 오늘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투심은 여전히 위축됐던 가운데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뭐 생산 라인에 있어서 국산 이런 불화수소를 첫 적용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여전히 일본과의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장 마감으로 가면서 후성 동진세미캠은 20% 넘는 급등, 뭐 솔브레인과 ENF 테크놀로지 같은 소재 관련주를 더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두드러졌고 플레이웨드가 급락을 하고 여기서 나온 수급이 이제 뭐 룽투코리아나 미스터 블루 다른 종목들에 가긴 했는데 지금 장 마감으로 가면서 오히려 이들 종목군은 탄력이 주춤해지면서 일단은 좀 윗꼬리를 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반도체 소재주들이 버텨줬지만 또 많이 올랐었던 그동안 좀 7월 들어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제 카메라 관련주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5G도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종목별 마감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달러 약세가 좀 나오다가 다시 이제 불안해지다 보니까 상승 전환을 하면서 1181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이제 중국 쪽에서 지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안정된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전환했거든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뭐 사실 관심은 다시 이제 뭐 1190원대로 가느냐 아니면은 지난주 6월 말에 급격하게 하락한 1150원대로 내려오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79원 정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원화를 볼 건 아니고 사실은 달러 인덱스 흐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보면 97 정도에서 약간 횡보를 하고 있죠. 그게 사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달러는 약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2월 말에 이제 워낙 그 50bp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 보니까 달러가 너무 빨리 빠졌다가 다시 이제 좀 25bp 정도 한다고 하니까 좀 돌려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확률로만 놓고 보면 한 8대2, 7대2 정도의 확률로 3은 안 됩니다. 왜냐면 아직은 뭐 50bp 내리는 건 거의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게 이는 확률 게임이고. 근데 시장 일각에서는 또 의외로 뭐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확률이라는 게 만약에 20bp라도 50bp를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25bp는 거의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또 만약에 시장이 제가 판단할 때 안 내렸다. 다 내린다 보는데 안 내렸다 그랬을 때는 의외로 또 달러가 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장중에 나왔던 환율 변동성은 제가 볼 땐 그리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중순에 시작하니까 또 이번 주에 베이지북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주중에 베이지북이 발표되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달러의 향방이 중요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달러가 만약에 빨리 98을 간다든지 96으로 내린다든지 그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원화도 대략 뭐 현 수준에서 조금 오버하면 10원 이상 움직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쪽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 계속 좁은 흐름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오늘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줬고 현물 시장 안에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많이 줄이고 기관 쪽에서 사주면서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를 중심으로 버텨내줬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200원 넘게까지 팔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일본과의 갈등 속에 여전히 우리 시장 안에서 좀 부진한 체력을 보여줬습니다. 1%대 약세 그래도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버텨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세하게 종목들 마감 분위기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좀 더 부진합니다. 아무래도 좀 주도 테마였던 종목들이 줄줄이 좀 빠지면서 낙폭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거센 가운데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으로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코스닥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오늘 682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가 대비 지금은 한 10포인트 정도 더 빠진 상황이고요. 중국 GDP 성장률을 확인한 다음에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방향을 좀 달리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현재 1.12% 하락 67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또한 신라젠과 메디톡스도 함께 빠지고 있고요. 헬릭세미스도 좀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이 둔화된 상황입니다. 그나마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스튜어드 드래곤이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 흐름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동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4% 가까이 하락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3.25% 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공매도 순위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상위 종목들인데요. 이 공매도 매매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은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기준으로 37.4%의 비중이고요. 그다음 오스템 임플란트가 32%로 두 번째 높습니다. 그 위에 또 인터파크와 CMG제약, 펄어비스는 약 30% 공매도 비중이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CMG제약의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좀 증가하면서 좀 약세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도 3% 가까이 하락하면서 3,060원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펄어비스도 오늘 게임주들 가운데서 순환매가 돌고 있지만 펄어비스는 약세입니다. 약 두 달 만에 19만 원을 좀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도 1.3%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래도 오늘 잘 가는 자전거 관련주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강한 테마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이슈 묶이면서 삼천리 자전거가 13% 급등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동안 올랐던 이 반도체 소재 부품주 가운데서 하락하는 종목들도 꽤 됩니다. 옵트론텍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오늘장 7.8% 약세 면치 못하고 있고요.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로 하락입니다. 현재 6.89% 하락이고요. MC넥스도 보겠습니다. 현재 6.98% 하락 22,650원 거래되고요. 네페스도 오늘 많이 빠집니다. 현재 6.95% 7%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반면에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 만큼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동신세미캠은 오늘 52주 신고가입니다.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7% 급등입니다. 또한 ENF 테크놀로지도 52주 신고가입니다. 8% 급등이고요. APS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입니다. 7.9% 강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투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신저가입니다. 일본 불매운동 여파에 오늘자 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3.5% 하락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닥 마감 전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셀리버리가 상한가를 가기는 했는데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준 여전히 이제 툼시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뭐 신저가가 나오기도 했고 역시나 반도체 소재주들이 장 마감으로 가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많이 올랐었던 카메라 관련주들 뭐 파워로직스, 옵트론텍을 필두로 해서 내리고 네페스와 같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딱 오늘은 이제 셀리버리가 장 초반부터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이제 상한가였어요.
네, 오늘 뭐 특별한 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항암 신약 후보 물질에서 영장류 독성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것이 오늘 이제 상한가 간 이유가 되겠고요. 사실 이제 이것은 뭐 아직 그 임상 그 전 단계에서 어떤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향후에 이제 뭐 라이센싱 아웃하는 그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사실 뭐 이것 자체가 어떤 뭐 금전적인 뭐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셀리버리의 주가가 8만 원대에서 지금 4만 원을 깨고 이제 3만 원대까지 진입을 했다가 지금 오늘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수준인데, 상하가 갈 이슈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그동안의 그 과도했던 낙폭에 대한 이제 되돌림을 이러한 이제 이슈를 빌미로 삼아서 사실 이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의 그 체력 자체는 여전히 지금 약하다는 것이 그대로 시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셀트리온, 뭐 삼형제를 비롯해서 뭐 제넥신, 헬릭스미스, 그 이외에 뭐 코미팜 이런 이제 주요 메이저 바이오 기업들의 그런 이제 약세는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도 이제 좀 전에 언급해주신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들, 파워로직스, MC넥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뭐 스마트폰 관련주 바트론 같은 기업들이요. 삼성전자의 2분기 이제 스마트폰 부분 실적이 이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이 잘 나올 텐데 2분기가 너무 높아진 기대치에 나오는 하락,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계속 하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관련주도 그때까지 더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좀 단기 투자 심리는 사실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삼성전자의 좀 실적이 잘 나와주고 업황이 사실 좋아야지 밑에 단에서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림인데, 일단 당장 이제 스마트폰 부분에 이제 부진이 눈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단기 약세는 불가피하지만 지금 카메라 모듈 자체가 지금 공급되고 있는 그 숫자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월등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저가폰에 달리는 그 멀티 카메라의 그 개수 자체가 과거 1,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임을 고려를 한다면, 여기서 이제 충분한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매수의 기회로 충분히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라든지 삼성전자에서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라든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조금 이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카메라 관련주 안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동진세미캠 뭐 20% 넘는 급등입니다. 장 마감으로 가면서 더 탄력을 받고 있는데, 국산화 이제 불화수소 관련해서 뭐 첫 적용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어요. 투심을 자극한 걸까요? 정말 국산화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실질적인 정부의 소재 육성을 통해서 앞으로 수혜를 받고 성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업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린다면,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국산화가 되지 못했었고요. 당장 지금 그 이제 생산 규모부터 해서 뭐 캐파까지 늘려야 하는 것이 지금 자명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소재 부분의 국산화를 대처를 잘 못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런 이제 대기업들의 임원들이 1년 단위로 이제 교체가 되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그림에서 소재 산업 육성을 못했던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제 좀 뼈저린 반성을 하고, 만약에 이제 드라이브를 건다. 물론 이것이 지금 당장 뭐 한 달, 2달 사이에 소재가 뚝딱 개발이 되고 이제 육성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이제 반도체 소재주에 대한 투자 심리 부분부터 비롯해서 향후에 어떤 성장의 로드맵을 이제 그려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것은 이제 분명하게 보이겠고요. 사실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일본의 전방위적인 지금 공격이 지속이 되면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충분히 지금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방을 해주고 있는 그 요인은 역시 반도체 가격의 지금 단기 리바운딩, 가격이 이제 메모리 가격, 낸드 가격이 지금 올라와 주면서 그동안 항상 하락의 가장 그 주목으로 지목이 됐었던 반도체 가격 하락을 지금
단기에 이제 좀 돌려놓고 있는 것이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의 단기 이제 좀 상승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 반도체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측면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애국 불매 운동 관련 주들 있지 않습니까? 뭐 모나미나 신성통상 이런 업체들보다 사실 상대적으로 훨씬 큽니다. 예, 애국 불매를 해서 얼만큼 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지만 이런 소재 기업들은 분명히 지금 정부 입장에서 지금 몇 되지 않는 기업들을 분명히 이제 키우고 육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뼛속까지 이제 분명히 이번에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후성 상한가입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네. 후성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반도체 그 업황 자체가 4차 산업의 혁명의 그 물줄기를 타고 앞으로 3년, 5년 지속된다는 그림에서 봤을 때 그 하부단에 있는 이제 소재 업체들 오히려 지금을 기점으로 좀 더 탄탄한 내실을 이제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사실 국산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투심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이런 일본과의 갈등이 나오고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또 강하게 탄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강하게 후성이 지금 상한가까지 가고 있습니다. 하창봉 대표에게 여쭙는 것이 사실 이제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국산화 될 수가 없다.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강하게 올려세우는 흐름 봤을 때는 글쎄요. 그러면은 반도체 소재를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오를 때는 그냥 팔고 계속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냥 반도체 소재는 볼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건가요? 볼 게 아니다기보다는 시세가 너무 빨리 반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원래 거래 라인은 변동성이 별로 없는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많이 뭐 지금 후성도 상한가에 들어갔고 움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주말에 있었던 이슈가 하나 있는데 빈손으로 왔죠. 빈손으로 왔던 문제, 뭐 고위급 한미일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사실 이렇다 할 방향이 없는 문제. 게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 소재 업체들과 한번 반도체 양산을 위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가 최근 장의 특징이 보여주는 약간의 니프티 피프티 현상입니다. 어떤 시장에 먹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조그만 틈만 나면 자금이 확 쏠리는 현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 주가가 이제 후성이 대략 한 50, 70% 정도 올랐고요. 물론 상한가라도 요새는 이렇게 오르면 다음날 갭상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니 이러한 상태에서 최근에 주가가 너무 오버슈팅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추격해서 매수할 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오히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갖고 계셨던 투자가분 아니면 최근에 좀 보유하고 계셨던 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저는 약간 가격이 슈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무리해서 지금 수준에서 무리해서 달라붙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급하게 매수를 해서 내가 5년 동안 바뀌는 거 보겠다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약간 이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은 건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주가에 오버슈팅 됐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후성이 1년 만에 이제 상승으로 올려 세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의 수출 규제 관련한 이제 흐름과 맞물려서 제한된 자금이 확실히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좀 비이상적으로 급등 영상 지금 상한가까지 찍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오랫동안 갖고 계셔서 좀 마음고생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슈를 이용해서 좀 줄이는 전략에 대해서도 유효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충분히 뭐 가격에 대한 그 리바운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이 일단 수급과 함께 또 강하게 올려세우는 움직임 확실히 최근 들어서 반도체 소재주들의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그래도 좀 저점 대비로는 1%로 일단 좀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시장 0.2%로 계속해서 오늘 약보합권의 흐름 208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시장 좀 종목들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받아주시죠. 네, 그래도 코스피 시장은 2080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좀 기관이 사주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상황 체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기관이 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더 하방을 좀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코스피는 오늘 코스닥보다 사실 특징이 별로 없는 좀 무미건조한 하루입니다. 오늘 장중 2073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매도량을 점차 줄여내면서 오후 1시 구간에서는 잠시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위아래로 변동폭이 한 15포인트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0.2% 하락하면서 208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IT 투톱 오늘 개장 때는 주가 방향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동반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이 일본 수출 규제 여파보다는 미중 무역 분쟁 완화에 따른 반도체 시장 반등 기대감이 더 형성되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 속에 오늘 SK하이닉스 탄력이 좀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1.8% 상승 중에 있고
하지만 오늘도 제약바이오주 투심이 좀 위축된 하루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일제히 좀 신저가를 다시 쓰면서 오늘 두드러기 치료제 임상 일상 착수 소식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제히 동반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KB금융의 움직임도 특징적입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으나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인데요. 한은도 7월 내지는 8월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인 증권주, 좀 배당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 0.5%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상승 테마, 은행주와 일본 불매 운동 관련주, 그리고 대형 화학 업종입니다. 이 대형 화학 업종 확인해 보시면은요, 하반기 중국 보조금 재개로 태양광 수요의 가속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OCI 오늘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5.1% 급등 중에 있습니다. 92,000원 선을 회복해 주네요. 자,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는 모나미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반등할 때는 급락을 하더니 시장이 조금 위축되니까 다시금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 참 잘 가지고 있습니다. 모나미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긴 했지만 9.9% 급등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다시 써줍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 키다리 스튜디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벨리툰 인수 결정으로 이 웹툰 시장 경쟁력 확대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평가 속에 오늘 5거래일 연속적인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모습, 가격 제한폭 5,050원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코스피 제약업종이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건설업종, 대형 건설업종이 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도 뭐 좋지 않았지만은 민간 택지 분양과 상한제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평가 속에 오늘 좀 일제히 주가 방향을 아래로 잡는 모습입니다. 코오롱 글로벌 1.3%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GS건설, HDC 일제히 좀 낙폭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신저가를 다시 쓴 종목 하나투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는 모두 투어가 있다면 코스피에는 하나투어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 노선 부진이 올해 연말까지 좀 지속될 것이다. 올 2분기 실적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평가 속에 3.9%까지 낙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피 마감 전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말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것 같고, 역시나 이제 반도체 소재주, 그리고 일본과 수출 규제에 맞물려서 이제 여행 관련주들, 저가항공사를 중심으로 또 신저가 행진을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개별주 안에서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또 상승을 했어요. 좀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사실 이제 그 코스피도 워낙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당기다 보니까 거의 별로 보이는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데 제가 금요일날 이제 SK텔레콤 한번 했었고 오늘은 가스공사인데 가스공사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도시가스 파는 회사죠. 네, 파는 회사인데 이게 실적을 보면 최근 작년도 여름에 이제 고점 찍고 많이 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왜냐하면 가스공사는 보통 이제 환율하고 유가 이런 거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환율은 확실히 지난해보다 밴드가 좀 올랐습니다. 올라서 그렇게 좋을 건 없는데 일단은 2분기를 바라보는 하나대투증권은 보니까 2분기에 대한 실적을 좀 높게 잡고 있습니다. 한 1,800억 정도 잡고 있는데 이 1,800의 숫자가 잘 안 알아둘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2017년도는 연간에 1조 정도, 그리고 작년도는 1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올해 1분기 엄청 잘 나왔습니다. 8천억 정도 했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거는 너무 제가 보니까 일시적이라 생각을 하고 그럼 보통 평작이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나오는 건데 그리 보면 무난한 거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좀 반등세를 이어가지 않나 그리 볼 수 같고 연기금들이 최근에 사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대형주 중에서 바닥이라 그러면 좀 그런가요? 한참 좀 잊혀진 종목들이 일단 매수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도 제가 보니까 이게 1분기 기준 연기금 보유 지분율이 7.57%였는데 네. 지금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마 기관에서 세일즈를 잘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그래서 최근 반등의 주역은 연기금 매수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좀 올라가는데 또 약간 가스공사의 변화를 봤더니 배당입니다. 이게 이제 가스공사가 예전에는 배당을 안 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있어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2015년도에 170원 하다가 작년에 무려 1,350원을 했습니다. 1,360원을. 그래서 아마 가스공사의 그 반등세도 제가 판단할 때 배당적인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최근에 가스공사의 반등을 좀 이끌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의견을 내라 그러면 저는 오케이 드립니다. 예, 왜냐면 오케이 드림 어차피 여기서 빠져도 4만 원대 초반을 좀 손절 라인 잡으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가스공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스공사는 사실 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확실히 좀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좀 개선에 대한 전망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사실
화장품 관련주, 뭐 중국 소비 관련주 다시 좀 부진했었는데 호텔 신라만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빨간불. 하지만 이제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관련한 종목, 화장품 관련주도 다시 좀 부진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행 관련주와 함께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투심이 안 좋다라고 보고 앞으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숫자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이제 화장품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LG 생활건강은 좀 견조하지만은 좀 중소형 화장품들 그리고 네. 뭐 최근에 여행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 중국의 GDP가 발표가 됐죠. 오전에 네. 발표됐는데 6.2%입니다. 그러면 1분기가 6.4 그리고 2분기가 6.2 아마 지금 자막에는 뭐 통계치 이후 최저치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적으로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경기 부양입니다. 경기 부양이고 이 GDP를 구성하는 게 기업 소비, 그러니까 개인 소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부분이 있고 수출 지표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부 지출 부분이 있는데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 부분입니다. 소비 부분인데 사실 오늘 그 중국의 소비의 판매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중국의 그 6월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9.8%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GDP가 안 좋아진다고 무조건 다 안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는 중국도 6% 성장을 합니다만은 2% 성장하는 3% 성장하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소비가 80%가 넘습니다. 중국도 이제는 그 그림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아직도 시장은 뭐 소비 부분이 좀 살아있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보여준 절대 수치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6.2%라는 거. 그래서 중국이 왜냐하면 중국은 단순하게 우리가 면세점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시겠으면 좀 한편으로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소비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GDP가 성장하는 부분은 충분히 내수주에 대해서 투자 심리를 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6.2라는 수치, 그러니까 숨어 있는 숫자는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네. 6.2라는 수치에 시장이 오히려 뭐 경기 부양 기대감 그건 뭐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연초부터 지준율을 인하하고 여러 가지 뭐 지방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지금 숫자를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만약에 시장을 당길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거죠. 금리를 내리면 됩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만약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면 큰일 납니다. 완전 미국한테 잡혀버리기 때문에. 때문인가요? 네? 자금 이탈 때문인가요? 네, 아니면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금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중국은 철저하게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리고 나서 후발적으로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네. 관점에서 보면 상반기는 생각보다 중국은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입니다만은 실적이 정말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경기도 그렇게 막 불확실성이고 뭐 금리 인하 몇 번을 내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경기 지표가 그렇게 또 나쁘지만은 않고. 네, 많이 나쁜 건 아닙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뭐 네. 아무리 해도 지금 나와주는 지표라는 이런 게 낮다 보니까 지금 약간 섹터 이야기하면서 시향 이야기가 되긴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중국 소비주에 대한 뷰는 여전히 조금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걸 겹쳤을 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중국 소비 관련주에서는 여전히 좀 네, 위축될 수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현재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일부 종목들 뭐 잠깐 움직임 종목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소비주들이 좀 밀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지금 약간 잊혀지긴 한데 미중 무역 분쟁이 이게 또 완전 잊혀진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지금 현재 보여주는 중국의 경제 지표는 장 종료 1분 상당히 좀 전입니다. 부정적이다. 저는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여행 관련주도 역시나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건 이제 여행은 물론 사실 1분기까지 다 안 좋았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잘 안 좋게 나왔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보여지는 숫자는 다릅니다. 그리고 환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실질이 좋다고 보더라도 매니저 입장에서 원화가 약하다 생각을 해버리면 배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꼭 저쪽 사건 아니다 하더라도 모두투어, 하나투어, 롯데, 뭐 기타 여행 관련주들은 실제 이또 소비주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행 관련주도 사실 뭐 최근에 뭐 일본 여행에 대한 취소에 대한 여파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좋지 못했었죠. 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본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다 보니 투심이 위축되고 그러면서 신저가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여행 관련주들도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마 이 여행 관련 모든 소비는 제가 판단할 때 미국의 금리나 발표가 진행된 이후부터는 아마 생각보다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규장이 그게 아직 보름 정도 종료됐습니다. 남았으니까 과연 미국이 언제 금리를 어느 정도 내리는지를 보는 것이 소비주에 대한 채권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자 오늘 코스피 시장 0.2% 동시호가 상황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1% 그래도 안팎으로 좀 낙폭을 줄였습니다. 0.9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오늘 탄력이 둔화된 움직임으로 월요일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 지금 마감합니다.
네, 7월 15일 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장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가, 중국 증시도 장 초반에 1%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이후에 우리 시장 조금 같이 힘을 내주나 했지만 결국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일본과의 갈등 속에 발목이 잡히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재주들이 선방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수 우위에 체감적으로 부진한 모습으로 월요일장 다소 마무리를 짓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0.2% 하락으로 2082선으로 마감을 하고요. 코스닥 시장 그래도 1% 안팎으로 좀 낙폭을 줄였습니다. 0.95% 하락한 674선으로 양시장 월요일장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 초반에 꽉 막혔던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 하지만 다시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127억 원의 매도 우위로 마무리를 짓고요. 그나마 기관 쪽에서 495억 원의 매수 우위로,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1,2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 상승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제한적이긴 했지만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특히나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주가 희비가 다소 지금 엇갈리는 움직임 등락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종목별 마감 분위기 살펴보면서 더 자세한 마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그래도 코스피는 2080선, 코스닥은 670선 지켜내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 줄여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럼 코스닥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뉴욕장, 중국장에 비해서 좀 부진한 하루였는데요.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장 1% 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0.94% 하락 67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좀 아쉬운 하루였는데요. 1,2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마감 지었고요. 기관도 5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759억 원 매수했습니다. 선물 시장의 수급을 살펴볼까요? 오늘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팔았지만 선물 시장은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1,682억 원 매수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상승률